안녕하세요. 제임스 컨설팅 박정근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증여에 관심들 많으시죠?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든 혹은 금융기관의 대출이든 채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증여의 경우에 어떤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또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부담부증이라는 게 이 부담을 주는 책임지는 조건부의 증여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빌딩을 증여를 하시는데 이 빌딩의 재산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이제 은행기관의 어떤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한 30억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세들어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이 한 20억이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이 100억인 경우에 순자산은 이제 50억이 될 텐데요. 이게 자본금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상태로 만약에 이 채무를 금융기관의 대출금 30억, 그 다음에 임대보증이죠. 임대보증금은 결국은 이제 돌려줘야 되는 채무니까요. 요거 한 50억을 포함해서 이 50억에 대해서 떠안는 조건으로 만약에 이걸 증여를 해준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부담부 증여가 되는 겁니다. 일부 부담되는 게 있죠. 그래서 50억은 증여가 아니고 실제로 양도가 되는 거죠. 이 50억은 떠안는 거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50억 차액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무 부분은 이 빌딩을 만약에 이제 아버님이 넘겨주신다 그러면 아버님이 자녀분한테 양도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50억만 순수하게 증여가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부담부 증여를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경우에 이 소득세법 제88조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보증금이라든지 은행의 대출금 같은 채무액 이런 건 양도로 본다. 그렇지만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사실 증여가 이게 대부분은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증여인데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증여인 경우에 그 부담부 증여에 대한 부분을 수증자가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형식적으로는 이게 양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그것도 증여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여로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증여로 추정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금융기관의 대출금, 그 다음에 보증금, 이 서류 다 갖춰서 실질적으로 상환이든 이자를 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수증자가 만약에 정말로 하고 있다. 그러면 납부를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입증을 해서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양도입니다. 그것마저 증여는 아닙니다라고 입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직계 존비속 간의 배우자든 직계 존비속 간에는 양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거기에 걸맞는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용이 상증세법 제44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상속증여세법 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보면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가족 간에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특수관계자 간에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만약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재양도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다 증여한 것을 추정하겠다. 뭐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양도는 증여로 추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에 내용은 뭐 세금을 양도세 계산한 거하고 증여로 추정해서 계산한 거하고 만약에 양도로 계산했을 때가 세금이 더 많더라. 그러면 인정해 줄게. 그렇지만 만약에 증여로 계산해서 다시 해보니까 증여세가 더 크더라. 그러면 추정하기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과세라고 해서 일단 국세청이나 정부에서는 증여로 추정을 해서 양도했을 때와 중요했을 때 세금을 비교해 가지고 무조건 큰 쪽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낸 게 더 많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지만 만약에 재계산해서 증여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더 크더라.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다시 추징하는 겁니다. 네, 같은 얘기입니다. 상증세법 제47조에 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만약에 채무가 있다 그러면 그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했으니까 그 금액은 이제 뺀 금액으로 한다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만약에 그 증여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을 가산해서 합산해서 한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좀 사망에 나와 있는 말이 이제 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간에 존비속 간에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그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즉 부담부증여라 했더라도 이걸 뭡니까?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간에 만약에 대출이나 보증금을 끼워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부담부증여를 했다. 그래도 국세청에서는 일단은 그거를 증여로 보고 전체를 증여로 보고 계산을 해보고 만약에 그 증여를 했을 때의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증여세를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증여가 아니고 그건 양도다, 양수도에 의한 거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시려면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을 한번 세액을 비교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상증세법 시행령에 이제 36조에 보면 그렇게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를 그럼 어떤 채무가 있느냐? 그걸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임대보증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융회사의 대출 같은 게 뭐 제일 확실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채무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누구 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내지는 뭐 지인으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공신력 있는 거, 뭐 임대보증금이야 뭐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와 있는 거고 또 뭐 금융회사 뭐 등록되어 있는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은 거다 그러면 뭐 근저당이 설정돼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뭐 채무가 확실한데 만약에 뭐 친족 간에 가족 간에 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도 그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아마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앞서 그 세법과 국세청의 관심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세청의 관심은 양도와 증여를 일정 비율 섞어서 전반적으로 세금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은 없는지 조세 회피 목적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담부증여라는 걸 선택해서 일부를 양도로 돌려서 그 세금을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도와 증여세를 비교를 해보시면 물론 요거는 이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서 공제할 거 다 공제하고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과세표준인 거고 그다음에 증여세율은 전체 증여자산가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 어떤 과세표준의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만 일단 과세표준에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한 세율은 증여세가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1억 5천 이하이면 양도소득세율은 35% 구간인데 1억까지는 여기 지금 증여세는 20%. 여기 지금 20% 구간이거든요. 10%에 20% 구간이거든요. 5억 이하인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이 3억부터 5억 사이에는 지금 40% 구간인데 증여세율은 그냥 2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증여를 또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이라면 이 증여 금액이 또 이거 3분의 1, 2분의 1로 나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증여세율이 더 낮다. 설령 이거를 전체를 다 증여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세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만약에 증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을 때와 부담부증여를 해서
아니다. 이거 보니까 가족 간에 무슨 양도냐. 이 증여다. 그래서 증여를 추징했을 때 세금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보니까 더 낮아지더라. 그러면 그건 안 하고 그냥 앞서 낸 세금 인정해 주겠다.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교과세라고. 그렇게 보듯이 만약에 어떤 증여와 양도의 어떤 매트릭스를 구성을 잘 하신다면 그래서 100% 그냥 증여만 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대출금이라든지 보증금을 아버님이 다 떠안겠다. 100억짜리 빌딩이면 증여세를 100억을 다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국세청으로부터 오해받을 필요도 없잖아. 그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증여를 100%다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걸 좀 일정 비율을 좀 섞어서 뭐 7대3으로 아니면 5대5로 금액을 그렇게 할지 그 양도와 증여의 세금 계산을 좀 해보면 어느 비율로 적정하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그냥 100% 증여하는 게 나을지 이거는 세금 계산을 각자 해보면 이 구간을 선택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선택해서 가능하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실행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증여세와 상속세는 다 같다는 건 세율은 같지만 실제로 세금 계산해 보면 다르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가액이 90억이다. 그리고 자녀만 셋이 있다. 배우자는 뭐 혹시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안 계시고 자녀만 셋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상속이 된다 그러면 90억짜리가 상속이 되는 거고요. 그럼 상속공제가 뭐 5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또 공제받을 게 있으시다면 또 추가 공제고 일괄공제로 5억을 받으시면 그러면 과세 표준이 85억이고 30억 초과하니까 50%고 세액에서 늦은 공제 빼고 산출세액 해도 결국은 약 38억 가까이가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증여인 경우에는 3명의 자녀가 각각 30억씩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30억이 증여재산가액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제 5천만 원 받고 과세 표준에서 세율은 50%지만 뭐 세액이 줄어드니까요. 늦은 공제 받고 하면 신고세액에서 1인당 약 9억 8천 3명이 한다 하더라도 막 29억 5천 그럼 여기 이제 37억 9천하고 29억 5천이면 그 세액 차이가 8억 3,600이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여를 미리 하면 8억 3,600이라는 돈을 아낄 수도 있고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이제 190억을 상속을 받으면 52억이 남는데 실질적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60억이 넘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 절세를 사전 정의를 증여를 통해서 약 10% 정도의 절세도 할 수 있고요. 또 문제는 이렇게 증여를 해서 증여를 한 60억 어치 증여를 받았으면 이 자녀들이 20년, 30년 후에 이 시드머니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뭐 자산에 투자를 하시든 그러면 20, 30년 후에 이 미래 가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상속하시는 거와 자녀분들이 이 증여받은 재산을 통해서 시드머니로 활용하는 거에 기대가치, 미래가치는 아마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증여세를 낼 재원 마련을 위한 단계별 증여를 해야 되겠죠. 갑자기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 증여세가 29억, 30억인데 자녀들이 30억 낼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또 증여를 해주면 뭐 증여가 이제 그로스 업이 될 텐데요. 이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증여세 낼 돈이 없으니까 이 증여세 재원 마련을 위한 단계별 그런 사전 증여 설계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절세 핵심은 실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겁니다. 네, 대표님의 안전한 절세 전략 제임스 컨설팅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